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15강의 고양이 생리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양이는 언제부터 사람과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반려묘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묘는 언제부터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와 다르게 예속이 아닌 인간과 고양이의 공생으로 고양이가 설치류, 즉 쥐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농업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독립성을 유지한 채 보호받고 주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는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보통 이것을 나일강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둥글게 펼쳐진 고대 지역에서 기원을 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가 사람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증거는 이제 원래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약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사회에 있었다고 일치된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 중국 중앙부에서 약 5,000년 전 경작지 부락에서 소형 고양이과 동물의 뼈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언제부터 고양이가 가축화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양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과의 공생관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이 개랑 다르게 특별한 자질을 아니면은 선별을 행동을 외관을 개량한 시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들이 사람이랑 가까이 지냈지만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개량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을 쉽게 신뢰하고 가까이 사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낀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집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고양이들이 과연 언제부터 지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사람과 있으면서 먹이를 제공받기도 하고 또한 위험한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사람과 같이 살게 된 건데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재에서는 반려묘를 그러면은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묘 입양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입양 전 보호자는 자신의 생활과 적합한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반려묘를 데리고 오면은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반려묘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같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극을 주고 놀이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혼자 놔두면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잘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한 먹이를 줌으로써 유대감을 쌓고 만져줌으로써 유대감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혼자 살고 계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족과 생활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가족 중 한 분이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가족 간의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는 충동적으로 입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구체적인 계획과 동의를 얻고 데리고 오신 게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습니다. 병원비라든지 사료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다양한 용품을 사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반려묘를 데리고 왔을 때는 간단한 접종에서부터 아니면은 이제 성묘가 되었을 때는 모래라든지 사료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서 늙은 고양이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병원비들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따라서 내가 끝까지 이 반려묘를 케어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묘를 꼭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그냥 큰 성묘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려묘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반려묘의 나이도 데리고 오실 때 입양 시의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반려묘의 생활을 어떻게 해주실지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만 고양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만 봐도 고양이들이 외출하는 고양이들이 많은데요. 이 외출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용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집에서만 키울 것인지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오겠다, 즉 내가 고양이의 보호자가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는 이 책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고양이에게 음식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요, 잠자리나 리터박스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환경 변화에 느린 변화가 적응을 하기 어려운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라든지 리터박스의 선택권을 줘서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충분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인데요. 이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양이들은 굉장히 청결한 깨끗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교육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배변을 가릴 수 있는데요. 또한 자신의 털을 그루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안 환경이 더럽다라면은 배변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루밍을 과도하게 해서 털을 너무 많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린 고양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사회화를 진행함으로써 동물병원이라든지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하거나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반려묘를 데리고 왔으면은 평생을 건강할 수 있게 아니면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동물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려묘에 대해서 GPS를 달아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반려묘가 유기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보호자님의 기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묘를 데리고 온 뒤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일가를 확립하는 겁니다. 몇 개월간의 일관성 있게 주기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털손질, 두 번째 급식,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 시간입니다. 이 규칙적인 일과는 고양이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관찰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반려묘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식이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함께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맞춰진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고양이는 사람이 통과하거나 올라가기 힘든 곳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나 아니면은 실내 진열장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물건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납장에 물건을 제대로 넣지 못한다면은 고양이들은 이것을 치고 지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물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납함에 넣거나 아니면 진열장에 물건을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도 우리 고양이가 어떤 환경에서 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고양이와 외출이 허용이 가능한 고양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는 고양이보다는 좀 더 오래 살고 위험한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큰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요. 이제 외출하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역 싸움이라든지 다른 동물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그런 교통사고들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실내 고양이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또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를 외출하게 되면은 사회화가 잘 돼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유기되었다고 판단하여서 보호소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출하는 고양이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외출 시간이 너무 길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지루하게 생각되어서 물건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물건 씹는 행동들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을 씹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심해서 집을 탐색하면서 집안을 어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집 안에 작은 동물이라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사냥 본능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외출 시간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한 보호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는 놀이를 충분히 함으로써 스트레스라든지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소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집안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캐리어에 이동할 수 있는 반려묘 캐리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묘 용품들, 그리고 반려묘가 나에게 쉽게 아니면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반려묘를 데리고 오고 나서 맞춰져 있는 용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려묘가 쓰고 있는 원래 쓰던 용품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너무 귀여운 나머지 너무 높은 음으로 고양이를 부르거나 터치가 잦은 현상이 있는데요. 이럴 때 고양이는 오히려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천천히 접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게 우리 고양이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고양이는 어릴 때 5일 때까지는 제대로 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생후 2주째부터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4주 후에는 이제 좀 잘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왕성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씹어도 보고 핥혀도 보고, 형제들이 있다면 장난도 쳐보고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사고가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주 후부터는 이제는 대표적으로 고양이들끼리의 사회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그루밍이 있죠. 스스로 그루밍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청결을 유지하면서 또한 정리를 하면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10주 후부터는 보통 이제 반려묘가 분양될 수 있는, 분양해도 괜찮은 시기가 되고요. 우리 반려묘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묘화되고, 성묘가 된다면은 큰 문제 행동이라든지 질병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노년기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양이들이 노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자,
보통 고양이는 10살 정도가 지나면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에 현대에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보살핌도, 그리고 수의학적인 발전도, 그리고 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14년에서 15년까지도 살 수가 있고요. 가끔씩은 뭐 20년이 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질병의 예방 발달과 또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고양이 사료라든지 먹이는 재질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서 계속 반려동물의 반려묘의 기대 수명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묘가 이제 늙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체중의 변화와 시력 감퇴와 구강 질환, 그리고 활동성 저하와 소홀해지는 그루밍, 그에 따라서 털 상태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노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묘들이 식욕이 많이 사라져서 체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비슷하게 시력이 감퇴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구강 질환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려견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양치질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양치질이 되지 않아서 구강에 치석이 끼고요, 그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잇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반려묘가 이빨이 빠지게 되고요, 이빨과 함께 잇몸이 녹아내리는 현상도 가끔씩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구강질환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빨이 빠지게 되고 나서 그 모세혈관 안으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심장, 간, 내부 장기들에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심부전 같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 질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성 저하로 굉장히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관리를 조금 잘 안 하려고, 아니면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가 온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건강검진을 2번 이상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반려묘가 어디에 먼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은 치료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건강검진을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고양이들이 이렇게 노화가 오고 그 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적응이 굉장히 빠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일을 할 때도 고양이들이 사회화가 되는데 반려견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약을 급여를 하는데도 굉장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낯설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행동들이 많았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포심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런 행동을 참아주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병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반려견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회복 기간 동안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락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안락사는 매우 늙고 극심한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인도적인 처우이며 고통 없이 아이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반려견도 마찬가지고 반려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락사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안락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살 수가 없는 아이들을 붙잡고 계속 강한 약으로 몸을 다시 회생시켜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병원에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좀 괴롭더라고요. 만약 우리 보호자님들이라면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친구와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죽었으면은 이 고양이 사체는 어떻게 될까요? 뭐 병원에서 죽었다라면은 고양이 사체를 회수해서 마당이라든지 따로 묘지를 설치해서 묻어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화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 의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화장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여서 이런 고양이들의 사체를 화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라든지 반려견에 대해서 화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요. 뭐 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해 물질들을 얼마나 걸러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화장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나라는 굉장히 좁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서 따로 묘지를 설치해주는 경우도 종종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려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의 고양이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고양이가 이제 보호자와 만나게 된 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알아봤는데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하는 게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리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청결을 유지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많이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뇨기관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에 요석이 많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묘를 관리하실 때는 항상 최대한 물을 많이 급여하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청결을 유지하고 습식 사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려묘를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